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새로운 한 주의 첫 출발 국내 증시는 좀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잠시 쉬어갈 때 또 전략을 잘 세워서 대응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주의 시작,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함께 머니맵 통해서 먼저 종목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IT 투톱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서 에너지 쪽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모두 다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4% 가까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오늘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도 기아 정도가 빨간불을 켜고 있고 한온시스템 이렇게 선별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좀 눈에 띄는 쪽을 체크해 보자니 네이버 카카오도 빠지고 있고 조선기자재도 빠지고 해운, 철강, 통신 등등이 다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이나 국방 쪽에서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종목들 픽해봤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 오늘 LG에너지솔루션 4%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이 되어 있었던 수순인 거지 이들의 주가 앞으로 좀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이건 꽤 오래전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왜 그렇게 시장에서 욕을 먹으면서 LG에너지솔루션을 분리상장할까? 네. 그 이유는 LG 디스플레이의 10년의 질고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대충 예상하셨을 겁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국과의 경쟁에 시달리면서 결국 계속 유상증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투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던 그 과거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시장의 욕을 크게 먹을 걸 각오하고서라도 LG엔솔을 분리를 해서 LG화학이 지분을 들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때마다 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판매할 거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LG화학이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까지 줄일지 모르겠지만 2%를 줄여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78%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투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앞으로도 더 줄여낼 수 있다. 그러면 줄여내면 무조건 주가가 하락하는 거냐? 그렇진 않겠죠. 얼마에 팔 거냐? 그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지분을 사기 위해서 뛰어드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좀 좌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대주주가 딱 락업을 하고 들고 있을 때는 이 물량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외국계 투자자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가치 해석 이런 얘기는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LG화학과 LG엔솔의 그 흐름은 계속 투자할 때마다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매각 가격, 매각 조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각 물량이 약 2조 원 규모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이 소식에 오늘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나올 뉴스들 좀 더 체크해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 저희 이제 종목 리뷰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LS 같은 경우에 3월 30일에 얘기를 주시고 나서 저희 방송에서 간간히 언급을 좀 많이 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목표 주가를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크게 올랐어요. 한 10%가량 올랐었고 오늘도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목표 주가 거뜬히 넘어갔고 오늘 증권가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오던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업 시켜볼까요? 네, 일단 나온 뉴스의 핵심 포인트는 LNF와 함께 전구체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재련을 가장 잘하는 업체, 아시는 것처럼 고려아연과 LS M&M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에서 그동안 쌓아왔던 이 정년, 재련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어낸다면 일부 물질은 중국에서 수입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중국의 색을 걷어내면서 전구체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 전환점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LNF라고 하는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와 협력하게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황산 니켈을 만들고 있는 LS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그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모멘텀이 추가가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선 잘 되고 있죠. 전선이 뭐 KT 서브마린까지 가져가면서 턴키 공사가 가능해졌죠. 그다음에 송배전은 LS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죠. MNO에서 만드는 다양한 그런 물질들의 어떤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현재 지주사로서 굉장히 저평가받았던 동사의 주식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지금 BPS가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지주사 할인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모멘텀이 더해지는 구간에서 저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12만 원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5월 18일이니까 한 달 전쯤에 얘기해 주셨었는데 역시 목표 주가인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는 상황이었죠. 오늘도 2만 1,000원쯤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간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받쳐주다가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좀 줄까요? 네, 그러니까 수급에 앞서서 우리가 이 종목에 봐야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 반도체에서 줄일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EUV와 관련된 첨단 부분은 줄일 수 없고, 그다음에 선단 공정도 줄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EUV와 관련된 또 선단 공정 관련된 쪽에서 중요한 게 뭐냐? SNS텍처럼 지금 EUV 공정 쪽에서 뭔가 삼성전자가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선단 공정 쪽에서는 패키징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키징의 선도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뭐 제가 생각했던 목표 가격 정도는 맞는데 더 올라가고 있는 건 뭐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종목은 일단 뭐 추세가 조정받지 않는다면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여기서 뭐 신규로 더 사거나 목표 주가를 높일 정도의 강력한 뭐 펀더멘탈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홀딩 관점, 추세가 깨지기 이전까지는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원, 적정 주가 2만 원에 대한 관점 유지를 얘기를 주셨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를 향하여 또 이슈가 나왔기 때문인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먼저 볼게요. 이 도요타 쪽에서 2027년에 전고체를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경쟁도 이제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전고체 관련돼서 그 누적해 있는 특허는 도요타가 1위인 게 맞습니다. 네. 삼성 SDI도 최근 들어서 이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양쪽이 가는 방향은 약간 다르다고 하죠. 뭐 그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까지는 뭐 제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이런 전고체 전지가 들어가면 이점도 많은 상태에서 또 2차 전지의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도요타와 다른 길을 가면서 동일하게 2027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때 상용화가 가능하다. 물론 가격이 아주 낮진 않겠지만 네. 어쨌든 상용화를 해서 일정 부분 적용할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다음에 둘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서 누가 더 표준으로 올라올지 여부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가 비교적 실적도 잘 내고 다른 회사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던 것이 할인 요소였다면 삼성 SDI는 수익성을 지키면서 최근 들어서는 증설도 조금씩 하고 있죠. 그래서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고체라고 하는 차세대 쪽에 있어서는 국내 3사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본다면 저는 뭐 도요타도 주목해 볼 만한 회사이지만 약간은 다른 모멘텀으로 가져가고 있는 다른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는 삼성 SDI의 전고체도 우리가 점점 주목해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이런 관점에서 주목해보자 얘기 주셨는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또 꿈의 배터리다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해질을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바꿨기 때문에 분리막 역할을 해서 안정적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고 고용량 전기차 배터리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좋은 이유를 좀 더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지금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량도 감소한다. 지금 전기차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네. 전부 2톤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파워를 많이 밀어줄 수밖에 없고 전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무게를 줄이는 것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C 세그먼트, D 세그먼트, 그다음에 E 세그먼트의 전반적인 차량을 살펴봤을 때 무게 감축폭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럼 고급차에서의 그 무게 감소에 따른 전비 증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표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전비가 향상됨으로써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한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무게 감소, 그다음에 전비 향상, 그다음에 동일한 어떤 면적에서 이 정도의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동차의 공간도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 넓어진 공간 안에 사람들의 거주 공간을 늘릴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넣어서 다른 기능을 더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향후 이제 뭐 충전이 빨라지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양상이어서 이거는 이제 뭐 가야 할 길임은 분명하다. 다만 2027년에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될 거냐? 아마 그때 처음 시제품이 나오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지만 시장의 속성상 정말로 상용화될 수 있는 시제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27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3년 반 정도가 남아있는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전기차에서는 또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로 봤을 때 74만 원 중반까지 가다가 지금 꺾였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매수가 가능한 걸까요? 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저는 뭐 삼성 SDI, 그러니까 2차 전지 전체에 대해서는 네. 제가 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는데 유일하게 LG화학과 삼성 SDI 두 종목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의 밸류도 보시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비합리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 지금 성장을 반영했을 때 오히려 이 주가가 비합리적이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너무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다른 종목이 내려오든지 이 종목이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산업의 성장 속도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다른 게 내려와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삼성 SDI가 올라가면서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에 지금 한 30배 정도, PR 한 30배 정도만 생각해 보더라도 목표 주가 90만 원은 그냥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예상되고 있는 EPS가 한 29,000원, 3만 원 정도 사이니까, 그러면 PR 30배 정도만 우리가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종목 비해서 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고려해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 SDI 90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물론 2차 전지의 속성상 뭐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그런 단기적인 등락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가 계속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시면서 목표 주가 9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한세실업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많이 올랐어요. 9% 이상 올라가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정도 더 올라가면서 최근에 부진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튀어 올랐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일시적인 건지 반등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이제 구조적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이베스트 자료인데요. 네. 자, 일단 반등의 포인트는 여기 있다는 거죠. 미국이 그동안 정말로 지리하게 디스토킹, 즉 재고를 줄이는 과정을 가져왔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리스토킹, 재고를 다시 늘리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재고를 줄여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옷 판매는 지금 터닝하고 상방향, 우상향으로 터닝하고 있고, 반대로 재고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둘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올 겨울이 뭐 얼마나 추워질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쌓아놨던 옷 재고가 너무 많아서 이것을 줄이는 과정으로 갔다면 자 여름에도 이제 새로운 옷 판매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단가가 높은 겨울철 옷 판매에 대해서도 네.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류 OEM, ODM 업체의 전반적인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나타났던 급등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력 시장인 미국의 시장이 좀 소비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의류주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환경을 제공했던 것 같은데 하반기부터는 이 소비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옷을 사려는 욕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1, 4분기에 실적도 괜찮았는데요. 그 부분 볼까요? 네, 일단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그거죠. 이 회사가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비용 관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익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를 검증했다라는 네.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거 OEM, ODM 업체란 말이죠. 네. 결국 소비자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브랜드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제공하는 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들이 재고를 쌓으면 소비가 나가지 않아도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어쨌든 일단 매출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한세실업의 가장 맞닿아 있는 비교 기업인 마카롯의 최근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여기도 이제 서서히 매출액이 터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YOY 기준으로 서서히 좀 올라오고 있다. 그렇네요. 그럼 네. 아까 살펴봤던 미국의 디스타킹에서 리스토킹으로 가는 그 추세와 더불어서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추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마카롯보다 한세실업이 실적 측면에서 오히려 더 크게 내려앉았는데도 1분기 실적을 잘 방어해냈다. 자, 이것은 매출이 줄어도 비용 관리나 회사의 어떤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약간의 리스토킹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이익 레버리지는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두업종은 당연히 영업무역이지만 영업무역은 그렇게 주가가 싸지가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도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저는 영업무역이 가장 대표주고 탑픽 종목이지만 이미 이런 호재를 좀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비싸지고 있는 영업무역보다는 이 종목의 밸류가 어느 위치인지를 살펴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한세실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한세실업은 18,000원대, 영업무역은 55,000원대. 가격적으로 봤을 때 한세실업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절대 주가 측면에서도 낮지만 밸류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영업무역보다는 낮다라는 거죠. 네. 준비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 저 말도 안 되는 주가 흐름을 보였던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이 동남아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2010년대 중반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뭐 거의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저 바닥으로 붙은 저 흐름에서 1분기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타이트한 관리를 통한 이익, 마진율 제고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언급드렸던 대로 미국이 뭐 지금 여러 회사들, 뭐 갭을 포함한 뭐 룰루레몬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리스토킹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회사가 갈 수 있는 목표치는 저는 아주 공격적으로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PER 한 10배, 8배 정도의 사이를 잡으면 22,000원에서 24,000원 정도의 주가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을 잘 냈으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올 개연성도 있고 리스토킹 수요가 증가하는 현재 구간에서는 적어도 24,000원 정도, PER 10배 정도를 우리가 목표에 두고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PER 10배가 아니라 그 24,000원이 PER 8배, 9배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또 저평가 국면에 있는 한세실업에 대해서 얘기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4,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